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수능 화학원 주요 문항 해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답까지 다 구하지는 않을 거고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한 번쯤 보면 좋을 것 같다 싶은 부분들 짚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번은 pH 문제인데 몰 농도와 pH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먼저 HCl과 NaOH 수용액 중 하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pH가 더 큰 가가 NaOH 수용액일 거고 pH가 작은 나가 HCl 수용액일 거예요. 그럼 NaOH는 염기성 수용액이니까 POH로 바꿔서 14-2x로 바꿔주고 HCl은 그대로 x라고 적어주면 이 등호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몰 농도 차이가 10배가 나니까 x에다가 그러니까 그 나의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붙여줘야겠죠. 그러면 x는 5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한번 보려고 했던 거는 이 디귿 보기인데요.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등호로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왜냐면 이제 자동이온화 때문에 H3O 플러스 쪼가리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게 아닌 거죠. 쪼가리가 몇 개 생기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뭐 일반 화학이나 이런 데서는 무시를 하지만 화학원에서 이거를 무시하는 케이스가 평가원에서 나온 적은 없었어요. 작년 6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9월까지 5번의 평가원 시험 동안. 그런데 수능 때 딱 하고 이거를 무시한다 라는 식으로 문제를 내서 살짝 놀랐던 그런 문제고요. 그럼 이걸 어디까지 무시할 수 있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나가 pH 5잖아요. 10의 마이너스 5승 몰 농도고 여기까지는 용납을 할 수 있다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상으로 넘어가서 pH 6, pH 7까지 간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냥 수능에 나온 pH 5까지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중화적정 문제인데 이거 문제 자체는 쉬워요. 중화적정 항상 푸는 것처럼 M1V1은 M2V2 50ml 중에서 20ml 들어갔으니까 AM짜리는 4ml 0.5M짜리는 6ml 그래서 4A 플러스 6 곱하기 0.5는 0.1 곱하기 38이다 해서 A는 0.2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요.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용액을 섞어요. 왜 섞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화적정 실험은 이 AM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그냥 AM만 넣고 0.1짜리로 적정을 하면 되는데 뭐를 하겠다고 갑자기 얘네 둘을 섞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지만 올해 평가원 문제 중에서 표준용액의 몰 농도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V1, V2 구하라고 한 문제.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 정도는 말이 안 되진 않는다. 평가원에서는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까지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선 14번 같은 경우는 주기적 성질 문제였는데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제 6월, 9월과 차이점이라고 하면 6월, 9월에서는 이제 홀전자 수가 나왔었는데 이번엔 홀전자 수 대신 원자과 전자 수가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비교하기 편한 것부터 비교를 해주면 돼요. 보통은 이렇게 홀전자 수나 원자과 전자 수처럼 정수로 딱딱 떨어지는 애들 걔네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주는 게 상당히 편해요.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하면 그냥 OFPS를 그려주고요. W가 셋 다 나와 있으니까 W를 먼저 판단을 해줄 건데 원자과 전자수가 W가
가장 작지는 않으니까 P는 아니다.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건 아니니까 F는 아니다. 자, 그러면 W는 O나 S가 되고, 그러면 X가 P가 되니까 Z, Y, W는 이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WS, YO, ZF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항상 판단하기 쉬운 애부터, 그리고 많이 나온 애부터 판단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15번 몰농도 문제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형태로 나와서 상당히 당황하기가 쉬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새로운 형태로 문제를 내면 문제 자체를 식으로 바꿔봤을 때는 문제의 난이도가 급격하게 하락을 한다. 그래서 이 새로운 형태를 식으로만 잘 끌어낼 수가 있다면 문제를 수월하게 풀었을 텐데 사실 이걸 끌어내는 게 어렵죠. 네, 그래서 오답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기도 했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풀이를 생각을 해본다면 10mm 0.3m이니까 10 그리고 여기는 3 놔두고 AM짜리 8mm 20mm 넣었으니까 플러스 8 플러스 8A 20mm 넣었을 때는 10 플러스 20분의 3 플러스 20A 이게 얼마다? 11대 9다. 네, 그래서 이거를 풀면 A는 1.2가 나온다. 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내분을 사용하는 풀이 방법이 있어요. 내분을 사용한다고 치면 0.3짜리가 있고 A짜리가 있는데 10대 8이죠. 네. 8대 10 그러니까 4대 5 4대 5로 내분을 한 게 11K이다 라는 거고 여기는 10대 20이니까 네 2대 1 2대 1로 내분을 한 게 9K이다. 그런데 4대 5고 2대 1이니까 사이즈를 맞춰주기 위해서 아래 3을 곱해줘서 6대 3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이게 4고 이게 2고 이게 3이다. 그러면 0.3은 15K가 되는 거고 A는 6K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분의 2다. 0.3 곱하기 5분의 2를 하면 0.12가 되죠. 그래서 A는 0.12다. 라는 두 가지 풀이법으로 풀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새로운 형태여서 이 식을 끌어내는 게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그냥 오답률이 높았다. 하지만 식을 끌어내면 문제가 기존 기출보다 훨씬 더 풀이가 짧다 라는 것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식으로 잘 뽑아낼 수 있냐 이게 화학원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7번 동위원소 문제인데 동위원소는 개인적으로는 기출 생각했을 때 평이했다. 막 그렇게 어려워지진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먼저 나와 있는 것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양성자 수 나와 있고 양성자 수 미지수로 나와 있고 중성자는 합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차피 구하기 힘들고 그럼 구하기 제일 쉬운 게 이 9.6몰 이용하는 거겠죠. 여기 있는 이 O2의 양성자 수는 16개죠. 그런데 9.6몰이니까 x는 0.6이다 라는 거 구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 중성자 수는 18이죠. 그게 0.6몰 있으니까 10.8몰이다. 그러면 나에 들어있는 중성자 수는 9.2몰이 되겠죠. 여기 들어있는 양성자 수는 몇 개죠?
10개인데 0.2몰이니까 2몰이다. 여기 있는 중성자수도 10개인데 0.2몰이니까 2몰이다. 그럼 여기 있는 중성자수는 7.2몰이 돼야겠네요. 그런데 분자 하나당 중성자수가 9개니까 y는 0.8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양성자수 10개니까 8몰 될 거예요. 그러면 2몰과 8몰이니까 Z는 10이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이런 류의 동위원소 문제에서는 어떤 거를 먼저 볼지 판단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바로 펜부터 들어간다 라고 해도 이 9.6이 맨 앞에 있어 가지고 그냥 풀 수가 있었을 건데, 만약에 9.6이 뒤에 있었다 라고 하면 풀이가 좀 더 걸렸을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문제 풀 때 어떤 거부터 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문제 풀이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된다 라는 거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18번은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문제인데, 네, 제가 뭐라고 평가원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수능 문제에 대해서 괜찮다 나쁘다 말을 하겠냐마는 좀 그래요. 네, 문제 자체는 네, 어, 나쁘진 않아요, 아이디어는. 근데 계산은 나빠요. 네. 아이디어가 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X 원자수, Z 원자수를 가지고 기체에 들어있는 분자수 비율을 알려주고 있죠. 가에서는 3대 4고 나에서는 1대 2죠. 그리고 기체의 질량과 단위 질량당 Y 원자수를 가지고 들어있는 Y 원자수 비율이 5대 1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 두 개 곱하면 돼요. 그냥 곱해서 비율 5대 1이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3대 4대 1대 2다 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아이디어는 굉장히 깔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 계산이 디귿 보기 계산이 너무 쓰레기였다. 그래서 디귿 보기를 구하는 식까지 구해놓고 비례식까지 구해놓고서 문제를 포기한 학생들이 꽤나 많이 있다. 좀 안타깝죠. 네, 문제를 잘못 만들어서 인 건지 아니면 원래 화학이 그런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즘에 이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계산 나오더라도 포기하지 말자가 이 문제의 교훈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앞에서 만약에 x와 y 원자량 b가 3대 8이다를 구했으면 여기 3 넣고 8 넣으면 z 원자량은 4분의 19다 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디귿이 맞다라고 가정을 하면, 디귿이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이거를 집어 넣어서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게 계산이 좀 더 빠르다. 그래서 어, 저는 이 선지 정보를 가지고 문제에 대입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평가원은 그렇게 풀라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런 문제 나오면 그렇게 푸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9번 같은 경우에는 EJ가 들어왔다가 취소된 문제인데, 네, 그렇고요. 이거를 보면 사실 한계 반응물이 주어져 있어서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해요. 2에서 반응 후 남은 B가 남았다. 3에서는 반응 후 A가 남았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이렇게 그어주고요. 여기까지는 A가 한계 반응물이니까 생성된 양은 2배이다. 그래서 이거 비율 그대로 써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0 넣어주면 9에서 7 갔으니까 여기는 5분의 0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보면 이제 처음에 전체 기체의 부피를 5리터라고 보면 반응 완결점에서는 B 대 C의 반응 계수비가 1대 2이니까 완결점에서는 10이 될 거예요. 여기서 1 증가했죠. 그러면 여기서 절반만큼 증가하니까 10분의 10이 될 거고, 이 10분의 10이 완결점이네요. 그러면 이 생성물의 양과 전체 기체 부피 상대값이
일치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생성물의 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여기를 16분의 10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네요. 여기는 2.5W고 1.5W 들어가는데 전체 기체의 부피가 6이 증가했으니까 0.5W에는 2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12분의 10이다 라고 해주면 이제 문제 푸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해서 이제 19번 치고 간단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답률도 무려 EBS 기준으로 41%가 나왔죠. 네. 정답률은 무려 41%가 나온 양적 관계 문제였다. 네,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문제가 쉬웠다고 해도 41%는 좀 말이 안 되는 수치긴 해요. 대부분이 4번으로 찍어서 맞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이거에 대한 근거는 20번도 4번을 찍고 틀린 사람이 약 40%가 됩니다. 한마디로 19, 20을 4로 민 사람들이 그냥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난이도는 뭐 41%까지는 아니고 뭐 평소 수능처럼 나왔다라고 치면 그래도 한 30% 언더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20번인데 20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혼합요객 2가 산성이다 라는 것만 보이면 문제는 엄청 간단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산성임을 어떻게 보일 거냐라고 하면 사실 올라와 있는 해설 강의들을 보면 대부분이 산성이라고 가정을 하면, 염기성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모순이 나온다. 그러니까 산성이다 라는 풀이가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 많았던 거는 얘는 1가가 많고 용액 3은 3가가 많으니까 용액 2는 산성이고 용액 3은 염기성이라고 가정을 하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겠냐 라면서 산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고요. 그리고 또 뭐 이상한 풀이들을 올려둔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그런 풀이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산성과 염기성으로 가정하고 푸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풀이죠. 중화반응 문제에서 액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풀이기 때문에 이 풀이들은 분명히 알아두는 게 좋고 실전에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네, 쓸 수 있어야 되고 연습을 해두는 게 좋죠. 그런데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이런 가정을 하고 푸는 귀두법을 쓰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음이온분의 양이온이라는 게 6평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해요. 자,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일단 OH가 얼만큼씩 들어있냐를 볼 거예요. 0.2 4A니까 얘는 8 두고 0.3 2가 2A니까 11을 두면 OH는 2대 3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음이온분의 양이온은 H2X는 2죠. 2에서 염기성 수용액을 넣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가를 넣으면 액성이 변하기 전에 이가를 집어넣으면 감소해요. 어디까지? 1까지 감소합니다. 그리고 1가를 집어넣으면 액성 변하기 전까지 그대로 가요. 그리고 액성이 변한 후에는 이가를 집어넣으면 2분의 1로 가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1가를 집어넣으면 1가로 가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이가 2분의 3이라는 거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 이가가 H2X의 H 플러스 양액, 그러니까 어차피 이가니까 그냥 H 플러스 OH 마이너스를 보든 H2X, ZOH2를 보든 똑같으니까 그냥 아무튼 H2X의 절반 이하만큼 들어갔다 라고 판단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절반 이하만큼 들어갔는데 OH의 양을 보면 YOH가 ZOH2보다
적죠? 그러면 용액은 산성이 될 거고 절반 이하에서 이 이하의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액성이 산성이거나 중성일 때예요. 액성이 산성이니까 그냥 절반이다 라고 봐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액성이 산성인 걸 이용해서 V는 20, 뭐 여기 40, A는 10이어서 40, 20이다 라는 게 될 거고 절반만큼 들어갔다는 걸 이용해서 X는 0.3이다를 바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떤 게 있냐면 얘 일단 지우고 이 YOH와 ZOH2를 혼합용액으로 볼 거예요. 염기성 혼합용액. 염기성 혼합용액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아까처럼 OH-는 2대 3이 맞죠? 그런데 구경꾼 이온으로 따져보면 얘가 4대 3이 돼요.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2대 1.5가 되죠. 그래서 구경꾼 이온분의 알짜 이온은 7분의 1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H2X에 7분의 10가짜리 염기 용액을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음이온분의 양이온이 2에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중성일 때는 5분의 7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10분의 7로 근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감소하죠. 이거 감소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해보면 돼요. 이거는 육형하고 해봤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긴 하고요. 아무튼 그러면 이 2분의 3이라는 거는 5분의 7까지 못 간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고 산성이다 라고 판단을 해줘도 돼요. 만약에 이 음이온분의 양이온이 내년 6평이나 9평에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감소한다 혹은 이런 변화는 제 생각에는 그 몰 농도는 감소하다가 중하점 이후에 증가한다 라는 것처럼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거예요. 아마 6학 문제도 다시 한번 봐보고 이번 수능 문제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음이온분의 양이온 조건을 그냥 그 액성 판단할 때 귀luc법으로 모순 밝혀내는 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액성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 음이온분의 양이온 조건에 좀 더 친숙해진다면 중화 반응에 대한 실력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한번 다시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수능 전체적으로 보면 계산이 늘어났고 계산 늘어났고 그래서 변별을 주려고 했는데 사실 이러한 계산으로는 상위권 변별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계산해봤자 뭐 비례식 조금 복잡한 비례식 물론 화학에 처음 나와가지고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다시 검토하다가 시간 날리는 효과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쳐도 그냥 비례식이기 때문에 상위권 그러니까 1등급 47점 이상 학생들을 변별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여기서 변별이 된 게 아니라 4번에서 사람들이 변별이 돼버렸죠. 그 칼슘과 마그네슘 참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한데요. 화학원에서 컷 낮추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컷을 낮출 거라는 기대는 사실 하기 힘들고 내년도에도 화학원을 응시할 생각이 있다라면 그 표점은 바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서울대를 쓸 생각이면 화학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일단은 명심하고 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하면 표점이 훅훅 떨어진 표점이 아니라 백분위가 훅훅 떨어지고 등급이 훅훅 떨어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실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하지 말 것이고
그리고 나는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라고 하면 또 하지 말 것이고, 그래서 나는 실수도 안 할 거고 서울대도 안 갈 거다. 저도 안 가. 나는 신촌에서 살고 싶어. 뭐 나는 의대에서 살고 싶어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화학원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뭐 질문하고 싶은 거나 그런 게 있으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 채팅이 있을 거고 오르비 있을 거고 수만이 있을 거고, 네. 3개 채널 중에서 마음에 드는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오픈 채팅이 가장 빠른 답변이 가능하다는 점 일단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